해운대 모텔 창가에 앉아 이기지 못할 새주 반잔을 마신다. 이름 모를 외로움에 그리움님 생각하니 남쪽 섬 그곳에서 바람이 분다. 결국 마침내 제주도의 모습이 변하고 있다. 가장 낮은 곳 바다는 이미 사막화가 시작되어 온도에 민감한 해조류들이 거의 씨가 말랐고, 가장 높은 곳 한라산 꼭대기에는 빙하기에도 살아남았던 고상나무가 집단 고사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유난히 태풍이 잦고 강수량이 많아지면서 밭작물이 물러 썩어버렸고, 중산간 숲의 터줏대감 소나무도 재선충병으로 전멸 위기에 있다. 낮은 곳, 높은 곳 없이 제주도 어디에도 이제 기후변화를 피할 곳이 없다. 생명들은 점점 제주를 떠나거나 죽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과연 나는 아이를 낳아야 할까? 미네네서 라디오 2021년 마지막 방송, 저는 DJ 제주갑부은입니다. 네, 오늘 재미난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로컬 매니지먼트 그룹 주식회사 로모의 대표 주로팍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Hello, hi. 박주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친구로 주로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텐데, 로컬 매니지먼트 그룹 주식회사 로모라고 이렇게 알 수 없는 명사의 합체 형태의 회사 이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요거 일단 어떤 회사인지 주로의 자기소개 잠깐 하고 넘어가죠. 로컬은 뭐죠? 로컬 매니지먼트 그룹. 그런 이제 한국말로 지역이고요. 하나 에어리요. 매니지먼트는 뭔지 아시죠? 뭐지? 아는 게 뭐지? 쉽게 얘기하면 전통적으로는 한 지역 건물과 토지를 전체 매니징하는 회사를 이제 보통 매니지먼트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유후화되거나 비어있거나 에너지가 다 사라진 곳을 특정해서 다시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로모가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가 과거에 청과시장이고 유흥업소가 엄청 많았던 동네였는데,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슬럼화가 거의 다 돼버렸어요. 도시가 너무 네거티브하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상업 시설을 잘 만들진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익 사업이 안 되니까. 그죠. 네. 근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년 동안 비슷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없는 곳이나 네거티브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노하우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서점이 필요할까, 식당이 필요할까, 도서관이 필요할까, 뭐 다른 게 필요할까를 판단해서 공간을 직접 기획하기도 하고 운영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가 좀 긴데 잠깐 좀 명료하게 해서, 그래서 어떤 성과를 요즘에 내고 있죠? 자기소개를 하라고 해서 한 건데 너무 기니까 성과 위주로 얘기해줘요. 성과 위주로. 성과. 네, 성과. 지금 이제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국공유 유효자산 중에 가장 큰 자산을 전체 매니징하고 있고요. 그래요? 충남 천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등포 당산동이라고 하는 동네에는 세 개 브랜드 커피와 바와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상호를 좀 알려주세요. 네. 이거 하나는 이제 포커스 카페라고 하는 카페. 처음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산만항. 산만항. 갑부가 공연했던 거. 아니, 산만항이 아직 존재해요? 재건축 들어갔죠. 재건축. 근데 코로나 이후에 다시 살릴 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브랜드는 살아있죠. 죽지 않아요. 브랜드는 쉽게 죽지 않아요. 산만항 분위기 쩝니다. 제주 갑부훈 브랜드도 죽지 않았잖아요. 안 죽지. 영원하지. 살아있으니까. forever. 자,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가 그 다음에 헬로포멜로라고 하는 정확히는 와인 다이닝바,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그렇게 유효된 공간을 주로의 이런 에너지로 다시 활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로컬 비즈니스를 하신다. 주식회사 로모의 대표 제 친구 주로와 함께 오늘 주제에 대해 일단 얘기를 나눠볼 것 같긴 한데, 이 주제는 세계적으로도 핫하고 개인적으로 되게 핫한 주제예요.
기후 위기 음.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 뭐 기후 변화, 기후 위기, 환경 오염 뭐 매일 뉴스에서는 떠들어대고는 있지만 실제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튼 이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주로는 아직 결혼 계획은 없죠. 그거는 모르는 일이니까. 뭘 모르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예. 그것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겸손합니다. 30대 남자들에게서 드러나는 어떤 양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여전히 20대처럼 몸이 건강하다. 그런 생각 안 한 지 오래됐는데. 혹은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성을 꼬실 수 있다. 에이, 갑부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아니 작년까지의 주로의 캐릭터는 그거와 같았거든. 제가 스튜디오에 적응하는 중인데 지금 그래? 아니 그렇지 않았나요?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음. 말을 걸 용기가 있다. 고백할 용기가 주로가 있다. 코로나를 지나고 나더만 진짜로 겸손해졌네. 사람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 주로가 철이 들었어요. 라디오가 좀 글로벌하니까 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로한테는 5명의 조카가 있잖아요. 조카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액션이라든지 조카들을 보면서 기후 고민을 한 적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조카들을 보면 너무 좋고 근데 확실히 이제 고민되는 거는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 지금도 우리도 너무 힘든데 뭐가? 사는 게 사는 게? 이 마스크 쓰고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불편하다. 네. 그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들 저는 줄어들어서 요즘 놀랐던 게 요즘 제가 충청도에 살잖아요. 갔는데 원래 시골이 되게 자연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충청도 말투로 좀 인터뷰 좀 이어주세요 그러면. 자, 시작. 제가 충청도는 잘 못함 북한 말인데 그래서 네. 그랬는데 가보니까 충청도가 대기질 오염도 1위. 진짜? 네. 왜냐? 서울 수도권에 에너지를 공급하느라 화력발전소가 전국에 40%가 있어요. 충청도. 충청에. 그리고 충청 어디요? 아산? 전체 전부 평균치가 어. 보령, 대천, 태안 지역에 화력발전소 다 태안. 있고 쓰레기 매립지가 엄청 많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서해안의 미세 플라스틱이 그린피스 기준으로 전 세계 1위. 왜? 서해안에 그 많은 양식장들에 있는 부표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해양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사실 상당수의 해산물들이 진짜요? 이미 오염될 가능성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때도 이런데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런 위기감이 많이 들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저도 제주를 2011년도에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사실 저는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게 그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만큼 해내가면서 자연 환경 운동들을 했단 말이죠. 이를테면 뭐 전기차를 하나은행과 같이 산다든지. 저도 이번에 차를 구입을 했는데 그 면 없잖아. 법인에서 이제 차를 구입하는 거죠. 저 이제 곧 취등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위험하겠네. 학원을 등록했고요. 그래? 네. 친형이 맨날 놀려가지고 네. 그 나이 먹고 면허도 없다고. 그렇지. 나이가 주로가 많지. 그래서 아무튼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만큼 하죠. 뭐 플라스틱 줄이기라든지 저는 화장실에서 휴지 안 쓴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 손으로? 손으로 하지. 아까 저는- 만나자마자 악수했는데. 그 휴대용 비데가 있어요. 이렇게 네. 밖에 나갈 네. 때도 이제 비데를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불편함을 즐길 수 있을지를 사실 즐기면서 삶을 사는데 저는 사실 비혼주의였고 지금의 짝꿍을 만나면서 아이를 굳이 낳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는데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기후 변화에 대한 이슈, 코로나 시대에 살고 마스크를 늘 이제 착용하면서 일상을 보내면서는 뭐랄까 실제 한국에 있는 녹색당 당원 중에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는 것은 축복이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탄소의 양이 그 무엇보다 크다. 그래서 지구를 위해서와 뭐 이런저런 저런 이유로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을 계획이다. 이 생각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렇게 급진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일진보다는 이진에서 활동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모든 자연 환경들이 죽거나 떠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는 이게 아이를 낳아야 할까? 이게 진짜 고민이거든요. 충분히 그런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제가 놀랍게도 음.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미래산업분과 위원입니다. 진짜 뭐 맞는 게 많아. 아우 진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거기에 되게 밀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국공유 자산이나 이런 것을 개발할 때도 이 탄소 이슈가 워낙 커서 여러 가지 행위에 탄소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가서 현장 듣다 보면 제 지구가 좀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사실 근데 아이를 낳냐 마냐의 고민은 이제 꼭 탄소 뭐 기후만은 아니긴 하잖아요. 아유 그렇지. 그렇게 하는데 아유 아이 낳으면 잠 못 잔다며 학교 불려가야 된다며. 그거랑 탄소랑 무슨 상관이지?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뭐 탄소나 뭐 기후 이슈들도 있고 하지만 미래를 봤을 때 보편적으로 인간이 누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그 논밭과 엄청 자연적인 놀이터거나 이런 곳들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는데 요즘에 도시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아예 그런 경험 자체가 없고 아예 이제 부모들도 아이에게 유해한 제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의 건물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다시피 하더라고요. 야 희한하다잉. 그런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변에 아이를 가진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래도 둘째를 임신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도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야 이렇게 기후 변화가 되면서 아이들이 살기 어려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야 너 어쩌자고 둘째를 낳았어? 너에 대한 생각은 뭐야? 라고 하니까 의외로 걱정은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가져야 되지? 라고 할 정도로 아이를 가지지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왜- 딥하게 생각을 아. 하면서 미래를 계획하냐.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 아 그래? 이게 나만 생각하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내 아이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육아가 쉽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 세상의 힘든 문제 고민하지만 이 탄소 위기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게 정말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이 하진 않는 것 같아.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동식물, 축산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해서 동식물들이 먹는 식물 섭취량, 탄소 배출량에 대한 고민은 정말 많이 하는데 아직 우리가 인간까지는 안 간 거지. 그게 주로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 건가? 그 이슈가 대중화되지 않는다? 이 질문이 대중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동식물이라든지 그런 축산업과 관련된 그 무엇이 이익 사업과 연결이 되잖아요, 또 다시. 그러다 보니까 대안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 이슈,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아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까지는 뭐 닿지 않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 다른 나라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제가 그렇게까지 안 달아지는 이유가 애초에 애를 많이 안 낳으니까 이제. 그렇긴 해.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네. 내가 애를 낳았을 경우에 어떨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최하위인데 뭐 인구 출산율 출산율이.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아이를 낳지 않는데 이제 거의 그러면 아이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도 적어지겠지.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기후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야, 딴 게 급한 게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게 돌아서 보면 생각해 보면은 그런 전반적인 위기 의식들이 인간의 생존에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우리가 아이를 낳고 말고에도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서 기후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좋은 도시를 만들고 좋은 지구를 만드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아이를 출산하거나 육아하는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야에서도 지금은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 좋은 환경에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캠핑장도 못 가, 좋은 리조트도 못 가,
뭐 목욕탕부터 아이들 있는 공간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니까 너무 비싸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런 면에서는 가까운 곳에 우리 삶 자체가 환경적이고 자연적인 곳을 많이 만들어내고 지키는 게 영향을 엄청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오케이. 아무튼 현재로서는 기후변화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한 사적인 이슈를 일단 주로와 공유를 해봤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 드러나진 않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궁금하네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산화탄소를 그 탄소 배출량이 많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50%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완전히 돌아선 90년대 때부터 녹색당의 이렇게 힘이 좀 세지면서 그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확 변하는 거. 트랜지션. 트랜지션이 잘 된 케이스인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독일에서의 같은 우리 또래 사람들은 기후 변화에 있어서 아이를 낳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혹시 저한테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저희 청취자분들 아. 중에서는 독일에 계신 분들 뭐 다양한 국가에 계신 분들이 또 덜어 있으니까. 저 독일에 계신 분들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뭐예요? 제가 탄소중립위원으로 일하면서 아씨. 아니 항상 고민인데 네. 이 제가 하는 일이 도시 관련된 걸 하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도 없애고 친환경 맞아요. 에너지도 네. 하고 있고 네. 다양한 좋은 제도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네. 그러면서 다행히 비용이 되게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어떤 비용? 투자 비용? 보통 이제 우리가 값싼 전기를 쓰다가 전기료도 좀 비싸지고 음. 그러니까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져서 이제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세금을 많이 내는 거에 저항이 되게 심해서 원자력 발전이든 혹은 여러 가지 화력 발전이든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다 부담하게 되는 거에 저항도 되게 컸거든요. 보통 조세 저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옛날 어렴풋이 대충 들었을 때 보면 독일에서는 시민들이 기꺼이 우리가 이런 위험한 에너지나 친환경적이지 않은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이걸 트랜지션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기꺼이 돈을 더 많이 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실제로 그런 문화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정도 더 낼 용의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는 화력발전소 원자력 안 돼. 근데 우리는 보통 근데 안 된다고 하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협상을 잘. 네. 네, 그래서 단계로 혹시 못 독일의 들어가죠. 사람들은 그거를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시민들이 흔쾌히 수용한 건지 아닌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돼야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환경적으로 전환될 때 우리가 기꺼이 이 정도 부담할 테니까 정부든 지자체는 빨리 결정해라고 말할 수 있고 기업들한테도 요즘에는 이제 MZ 세대가 이 불매를 되게 잘하잖아요. 옛날에는 주로는 유니클로 잘 사잖아. 유니클로 좋아하잖아. 옛날에 엄청 우리 한참 불매 운동할 때 주로 유니클로 사왔더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까는구나. 아우 죄송합니다. 네. 무슨 얘기했지? MZ 세대는 불매 운동을 그러니까 많이 잘한다. 그 MZ 세대 사실 우리도 MZ 세대인데 그- 80년도생부터 이제 MZ이기 때문에 땡큐. 너무 고맙더라고. 사실 아닌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대기업이나 아니면 되게 유해한 물질을 숨기고 만들었던 기업 제품의 불매 운동이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요즘에는 이 불매를 하는 게 MZ 세대에는 사회적 가치로 인식이 돼서 확실히 세대가 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는 보다 빨리 거쳤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과정을 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메일로 여성분들만. 오늘 제가 이렇게 몰아가는데 대신 말해줘서 고마워요. 땡큐. 기후변화에 대한 주로의 질문. 이 사회적 진보를 하는 데 있어서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타협이라든지 이런 발전의 프로세스를 가져갔는지에 대한 자료 혹은 간증 같은 것들을 주로에게로 보내주시고 혹 제가 최초에 던진 질문 기후변화에 아이를 낳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같은 고민이라든지 그 지역 혹은 속한 집단의 인사이트는 이러하다라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제주갑분에게는
뭐 할 말 있어요? 주로?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주로 궁금한 거 많네. 특집 해야 네. 되겠다. 일단 하나만 더 해봐요. 편집될 테지만. 어제 인구 관련된 인구학자 레포트를 쭉 읽었어요. 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인데 그 최대치가 90억 정도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 거의 그 정도의 이제 사이클이 생기는 건데 이미 전 세계에서 90억 정도의 식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쵸. 예, 기술 가능하죠. 개발이 다 예, 끝나서 그렇죠. 과거에는 인구가 늘어날 때 우리가 뭐 식량 자급률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전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기술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탄소 여러 가지. 근데 그게 기술로 해결된다면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카본 캡처 기술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배출하는 모든 탄산소를 캡처를 쫙 압축시켜서 매장을 하거나 이걸 다시 물이나 수소로 전환시키는 기술이 되게 좋아져서 우리나라 현대오토나 하나토탈 같은 회사가 이걸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 주식 샀어요?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어. 돈이 없어서 오케이. 그래서 네. 주식 얘기도 하고 싶지만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고민이라는 게 네. 어떤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계속 배출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볼 거냐. 당연히 많아지면은 탄소 배출이 많아지는 건 맞잖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의 개발로 탄소가 캡처돼서 다 매장되거나 컨트롤이 된다면 혹은 다양한 많은 친환경 이슈들에서도 우리가 식물을 재배하거나 뭔가 기르는 차원에서도 요즘 사실 되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스마트팜도 그렇고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요즘에 그 농업 공간의 혁신을 주로 얘기하는 분들은 1000평 중에 900평은 자연으로 그대로 놔두고 100평으로만 경작을 해서 써야 된다는 주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밸런스를 그래도 맞춘다는 거네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을 앞서 나가는 국가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는 게 아니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더 이상 우리가 가진 기술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까지 벗어나 버리면 폭주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불안함, 이 공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술력으로 커버를 가능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플라스틱이 가장 이슈인데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에는 보자기 뭐 종이 가방 그리고 비닐봉지로 옮겨오면서 사실은 비닐봉지를 쓰면서 인류에게 호모사피엔스에게 줬던 이익은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는 주로가 말한 대로 캡처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런 고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의 근저는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은 일종의 핑계, 명분 혹은 불안함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내 아이가에게 닥칠 미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인 거죠. 근데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좋은 인생만 있는 거 아니라서 그렇죠. 불안감도 있고 문제도 많은데 이때까지는 눈에 딱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돈 아니면은 성공, 명예. 다시 생각해보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 자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해태했는데 요즘 보면은 이 기후 문제를 우리가 지금처럼 집중적으로 안 하면 실제로 5년, 10년 뒤에는 우리 아이들을 안 낳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긴 들어요. 지금부터 이런 고민을 같이 해주고 화두를 던져줘야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도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태어날지도 모르는 주로의 2세 당장에는 우리 5명의 조카를 위해 주로는 오늘 어떤 기후 위기에 어떤 액션 할 계획입니까? 제가 일단 요즘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 동료들이 다 일회용품을 안 쓰고 있어요. 유니클로는 사고. 유니클로는 일회용품이 아닙니까? 3번 정도는 입으니까. 근데 그거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 가외용품이구나. 오케이. 그죠. 네, 그래서 옷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는 일이 그쪽이니까 에너지 정책이나 이 변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열심히 내고 있죠.
자, 그럼 오늘 대화는 아쉽지만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해 보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쭈로파크 소감 얘기를 들으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죠. 너무 즐거웠고요. 갑부훈과 라디오 덕분에 저도 제 결혼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 시작이 됐어? 오늘부터 농담이고 네. 근데 요즘 사실 저도 진지하게 이제 제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도 갑부가 하는 질문 오늘 신선했어요. 갑부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저도 아마 오늘부터 이 신선한 주제의 질문을 계속 품고 가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끝으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제주갑부훈의 노래에 기후 이야기를 하는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기후? 기후 그런 게 있나요? 있죠. 자, 듣고 오겠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내 아침을 깨워줘 그대 새콤한 입술로 You know I'm too lazy in my bed Good morning 부드럽게 부서져 들어 오는 햇살이 내 뺨에 앉아 춤추네 망고 요거트에 바나나 팬케이크 향긋한 모닝커피를 내려오는 그대 살색 앞치마가 바람에 살랑거리네 그대여 천천히 와주오 아껴 먹고 싶은 아름다운 풍경 내 눈에 사진기가 달려있으면 좋겠네 굿모닝 내 아침을 깨워줘 그대 새콤한 입술로 You know I'm too lazy in my bed 굿모닝 부드럽게 부서져 들어 오는 햇살이 내 뺨에 앉아 춤추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일어나 산책 가자. 네, 제 노래 귤모닝 들려드렸는데 들으셨죠, 여러분? 귤모닝, 기울모닝, 기울모닝. 지금 저는 제주 성산 표선면 삼달리에서 귤농사를 짓고 있어요. 제주도에 있으면서 귤에서
얻는 영감들이 많은데 제 노래에서는 귤 이슈로 나오는 귤을 키워드로 한 노래들이 덜어 있습니다. 뭐 귤모닝, 그리고 재작년에 냈던 귤라잇이라는 자장가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중순에 나올 로맨스 아일랜드 제주, 각종 음원 사이트나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상큼한 귤향이 곳곳에 풍겨나는 제주의 자연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잠깐만요. 광고. 제주가 땡긴다. 제주가 땡긴다. 오예. 새콤달콤 귤주스. 제주귤로 만든 신선하고 맛있는 귤주스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꿀팁. 딴따라 농부 갑부훈의 목소리처럼 달콤하고 톡톡 터지는 제주귤의 새콤함이 가득한 귤주스. 수량이 많지 않아요. 주문은 바로바로. 주문 정보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와인 다이닝바 포멜로. 세계적인 미슐랭 레스토랑 뷰드몬과 리줄베른을 거친 오준석 셰프의 작지만 섬세한 미식 공간 헬로우 포멜로. 한국의 제철 재료를 프렌치로 해석한 특별한 요리와 훌륭한 내추럴 와인을 페어링합니다. 특유의 유쾌한 성격의 오준석 셰프, 그리고 포멜로 팀의 환상의 호흡. 요리 그 이상의 즐거움과 흐뭇함. 영등포 작은 골목 헬로우 포멜로. 오늘 포멜로에서 분위기 있고 유쾌한 한 끼 어떠세요? 기후위기와 미래세대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가급적이면 유쾌하게, 즐겁게, 살갗에 해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즐거움 끝에 작은 실천 하나 정도는 남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미네서 라디오 PD 감초회자, 메인 작가 잠만자, 막내 작가 힙스타, 디자이너 꼬마, 스페셜 게스트 주로, 그리고 DJ 저 제주갑부훈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내일 2022년 1월 1일 새해 첫 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제2외국어를 일본어를 한 저 제주갑부훈이 오늘은 독일어로 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ute Luce ins neue Jahr.